우리 새누리당은 국감에 임해 주십시오. 국방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새누리당의 당론에 따를 수 없다. 무소속 정치를 하는 게 옳습니다. 당론에 위배되는 부분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반쪽 국감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립을 어겼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그 강도가 더 강해지는 느낌인데요. 특히 어제는 이정현 대표 옆에서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을 시작했고요. 또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인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 이런 얘기도 새누리당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국정감사 총 20일 가운데 오늘이 닷새째 날입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요.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지금부터 만나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풀긴 풀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국회가 이렇게 파행돼서 국민들께 이게 걱정을 끼쳐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이 문제를 풀려면은 원인 제공자인 이 정세균 의장이 풀어야 하고 또 의장으로서 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이게 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거든요. 반성은 전혀 없고 한가하게 대학 특강 가서 국회의장은 그만둘 때도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다. 어허. 그리고 그 자리가 막 무시하고 폄훼하고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비아냥거리고 이런 형태로 좀 가고 있거든요. 비아냥거리고 있다라고 느끼세요? 네. 그리고 이 가장 큰 문제는요. 이 본인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 맨입으로 되느냐. 맨입 발언.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의도가 제대로 드러난 거고요.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근데 김 의원님, 그 맨입 발언이 지금 가장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그 갈등의 소지가 됐는데 네. 마이크가 켜진 걸 모르고 사적인 대화 중에 한 발언이 이 맨입 발언인데 새누리당 입장에선 적절치 않았다고 항의까지는 할 수 있다 쳐도 이렇게 국회의장 사퇴하라. 당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할 그 정도 사안이라고 보세요. 그 발언이. 그게요. 의장석에서 얘기한 거고요. 예. 첫째는요. 그리고 여당의 부의장한테는 사회권을 넘기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요. 의사 일정을 그날 평창올림픽 이 성공 결의문 채택이라든가 이 기타 이 두 가지 안건이 다른 게 더 있었죠. 있었는데 예.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예. 제일 마지막에 이 해임건의안이 있었는데요. 예.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의도 없이 그냥 밀어붙인 거거든요. 근데 협의라는 것은 반드시 양쪽이 동의해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의장의 권한에 의해서 차수를 변경하고 그것은요. 옮길 수 있었다 이렇게 해명하시더라고요. 아니죠. 그건 국회법에 정확히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왜 국회법에 나와 있겠어요? 국회법에 나와 있는 부분은 협의를 거치고 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예. 국회의장이 의장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선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벼운 정도의 협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왜 국회법에 왜 알겠습니다. 관례가 아니고요. 예. 이건 국회법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조항이다. 그런 예. 두 가지 이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감 기간 아니겠습니까, 김 의원님? 국감 기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의장 사퇴 요구하고 원내대표도 아닌 당대표가 단식 투쟁을 이어갈 정도라고 보세요? 국감보다도 중요하게? 문제는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본회의 통과 과정 속에서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훼손하고 이건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거예요. 무너뜨린 거다. 근데 예.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국회의장이 왜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겠습니까? 국회의장이 흔들려고 한 게 아니고 예. 야당이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예. 국회의장이 하수인 노릇을 하고 앞장섰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장이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예. 9월 1일 날 개회사할 때도 예. 중립성 훼손을 해서 저희가 이 일을 제기하니까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도 한 달도 채 안 돼서 한 20일 넘어서 또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앞장서서 이런 행태를 벌이는 것은
이거 의회민주주의의 큰 문제예요. 이대로 그냥 두면 그러면 이런 일이 대선까지 또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대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세요. 대선뿐만이 아니라 이건 정치공학적으로 그건 얘기하는 거고요. 예, 가장 예. 기본은요. 예. 기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야당의 하수인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마 정 의장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까지 계속 뭐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여당의 인식이 지금 그 정도군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조원진 의원이 네. 조원진 최고위원이죠. 그 정세균 의장이 이 시계 400개를 네. 지난 방미 때 교민들한테 제공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에는 여러 가지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예.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방미를 내가지고 워싱턴하고 뉴욕하고 교민들하고 교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시계를 제공했다는 건데요. 기념품으로. 네. 근데 해외 동포도 투표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단 명의의 선물도 아니고 정세균이라는 이름이 박힌 시계를 400개나 배포했는데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이 시계가 예. 사비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국회 예산으로 만들었는지 이거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국회 사무처에 이에 대해서 예산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한 상태세요. 이제 국회 운영위 간사인 김도 원내수석이 요구를 한 모양인데요. 예.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혹이 증폭되는데 아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정 의장과 여야 이제 3당이 이제 원내대표들이 3당 원내대표들이 미국 방문할 때 예. 이 정 의장님의 이 부인이 동행을 했는데요. 예. 이 원내대표들은 비즈니스석을 탔고 예. 정 의장과 부인만 1등석을 탔어요. 예, 뭐 국회의장은 국가의전 서열 2위니까. 2위인데도 예. 이게 뭐냐면요. 이게 미국 하원 의장 초청으로 갔거든요. 예. 관례상 동부인 초청을 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국빈 초청이라면은 예. 당연히 그 부인도 1등석 같이 탈 수 있어요. 아하. 부인하고 같이 동부인 초청을 했다면은 그런데 이 부분도 이 정확한 이 의혹을 해명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제보 중에 이제 방미에서 이제 원래 이제 공식적인 일정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이 샌프란시스코가 딸이 산다 해서 이 샌프란시스코를 간 모양인데 예. 이 부분도 공금을 썼는지 아니면 사비를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예. 이런 걸 응하고 뭐 이런 거 해명하면 그러니까 되거든요. 공금인지 사비인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 네. 혹시 공금일지 모르니까 자료 달라 이런 요구신 거예요? 그렇죠. 사비면 문제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어제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정세균 의장이 굉장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현직 국회의장한테 같은 국회의원들이 제보 수준의 의혹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마구 제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건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들은 예. 팩트거든요. 예, 이 사안은 팩트인데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무슨 망신 주듯이 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의장한테 이런 것도 이거 사비입니까? 딸 집 방문하는 게 문제는 없는데 사비면 문제는 없는데 혹시 공금이냐 아니냐 확인을 한 후에 발표를 하시는 건 어땠을까요? 근데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데 예. 이거 국회 사무처에서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상황이 길어지면서 당 내에서도 국가안보 복귀하자.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대응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비주류 23명 의원들이 성명도 내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일부에서는 예. 이게 이 국정감사 복귀 이 부분에 대한 예. 부분을 더 강조를 하는데요. 아하. 이건 투트랙이지만 우선은 예. 정의아 의장이 먼저 나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투트랙이어도 전제 조건은 정세균 의장의 어떤 사과, 유감 표명 이런 게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정당에서 여러 해법이 나올 수 있고 이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렇죠. 집권 여당인 입장에서 국민 생각하고 국가 생각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당 소속 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집권 여당이시기 때문에 네. 더 이렇게 이제 국감이 파행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크실 것 같아요. 예,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걸 알고, 예. 이걸 야당에서 알고, 또 정세균 의장이 알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뺨 때리고 난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이런 형태예요. 오히려 그걸 알기 때문에 뺨 때리고 나서 예, 어쩔 거냐 이렇게 예. 나오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근데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에 당론을 거부하고 어제 국감 참석해서 사회 봤습니다. 네. 무슨 뭐 출당 조치 시키겠다, 징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사실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당수석 의원들이 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격양돼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뭐, 소신도 중요하지만은, 예. 뭐, 개인적 소신만 쫓으려면은 탈당해서 무수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자기의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예. 이렇게 행동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예? 이건 해당 행위다. 해당 행위다. 아니 그런데 의원님, 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고 다른 이유도 아니고 국정감사에 참석하겠다고 소신을 폈다는 게 이게 죄가 됩니까? 징계 사유가 되나요? 어제 들어가서 예. 국감에 복귀해가지고, 한 일이라고는 동해안 헬기 사고 이 문상 가는 거 야당 의원들하고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상이라는 건 저녁에 가도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예. 이 수수성이 떨어지고 자기 존재감 드러나는 일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일탈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국감을 너무 좀 비하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국감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논의하는 과정도 근데 워낙 중요하지만. 어제 그렇게 동해안 헬기 사고 난 그 문상 가는 건데 그 문상은 일과를 마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문상에 대한 얘기만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하고 그 중에 하나로 문상이 된 거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논의는요. 예. 상임위에서도 다 논의됐던 내용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출당 조치 해당 행위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라는 설명.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어젯밤에 제안을 했습니다. 네. 돌파구가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 질서가 무너뜨리고 또 뺨 때리고 난 다음에 니를 어째봐라 하고 솔직히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재발 방지 약속을 저는 하면은 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당론은 사퇴 요구를 하지만은 진정성 있게 나오게 되면은 이런 문제도 조금 뒤로 물러서지 않겠어요. 우리 당수석 의원들도. 네네. 돌파구가 오늘 밤 정도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하면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었습니다.